현덕이 덕분에 돈 벌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MBN골드 최현덕 매니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은 정말 모처럼 양시장이 1%대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무엇 때문인지 여러분 커닝페이퍼 보면서 공부해 볼게요. CPI 기대감에 미리 반등하고 있다고 하는데 최근에 이 물가가 좀 많이 잡히고 있는 모습들이 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CPI 데이터인데 내일 밤에 발표가 되고요. 사실 저는 내일부터는 좀 큰 반등 예상했던 건데 미리 올라가고 있다. 오늘 보시면 반도체, 배터리 다 올라가고 있죠. 결국에는 지난 주말까지 그리고 월요일까지는 미중 갈등 우려감에 증시가 좀 조용했다면은 이제는 미중 갈등 이슈가 뭐 한두 번 있었던 게 아니었죠. 이게 끝난 건 아닙니다만은 일단 이 이슈가 수면 아래로 내려가면서 결국에 시장은 다시 한번 긴축에 대한 흐름을 보고 이 긴축 흐름에 주목하고 있다. 모건스탠에서 오늘 아침에 발표한 걸 좀 보게 되면은 지금 이 내일 밤 CPI가 만약에 3.7을 넘게 되면은 50bp 인상하지만은 3.2 이하로 나온다면은 한 번 올리고 끝날 것이다. 그리고 모건스탠에서는 3.2 이하를 45%의 확률로 전망한다라고 했습니다. 시장의 컨센이 3.1이거든요. 그러면 지난달 4.0에서 3.1로 확 떨어지는 겁니다. 그럼 지금 시장이 주춤했던 게 이 고용 데이터가 너무 잘 나다 보니까는 긴축을 또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이 가장 컸던 건데 이 CPI 데이터가 확실하게 또 꺾이는 게 나와준다고 한다면은 이 긴축 흐름이 약해지면서 시장은 다시 한번 성장주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그 흐름이 시장 지수가 상승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반도체라든가 배터리 성장주 유지 또 실적주 유지가 지금 급등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지금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준비를 하셔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던 종목도 다 올라서고 있는데요. 리뷰를 통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 거고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가 그것까지 오늘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어제 나이스 타이밍이었어요. 사실 어제 코스닥 시장 안에서 반도체 소부장주들이 좀 많이 밀려서 네. 특히 뭐 개별 이슈로 동진세미캠이다, ISC다, 뭐 넥스트칩이다 크게 급락한 종목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걱정하지 말고 이럴 때 반도체주를 사자고 하면서 선택한 게 미코였습니다. 그러니까 미코가 어제까지 3일 동안 급락이 나왔던 건데 네. 이때가 기회다라고 말씀드렸고 오늘 10% 이상의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미코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세라믹 히터를 이제 원래 일본에 독점하고 있던 거를 국산화시켰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최근에 이제 이 삼성전자의 퀄 테스트를 앞두고 있어서 이미 한미 반도체가 지금 TSV 핵심 아닙니까? 이 한미 반도체 TSV 장비에 지금 이 미코에 이 세라믹 히터가 공급됐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퀄 테스트를 통과하는 거는 문제가 안 될 거다라고 말씀드렸던 건데 어제 운봉자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오늘 바로 10% 정도 급등이 나왔습니다. 다만 미코 같은 경우는 지금 삼성전자 퀄 테스트를 앞두고 있고 이 품질 테스트가요. 제가 볼 땐 당연히 통과할 걸 보는 건데 전고체 배터리 관련 개발까지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배터리의 핵심과 지금 반도체 핵심을 둘러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전고점대인 12,000원 돌파는 쉽게 할 수 있다. 특히나 내일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이닉스가 이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비밀리에 지금 IR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HBM에 대한 강력한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오늘 관련주 좀 이따 말씀드릴 거니까 오늘 것도 좀 관심을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 미코 같은 경우도 추가 상승을 훨씬 나올 수 있다. 기존 목표가 13,000원 크게 말씀드렸던 거잖아요. 유지하면서 계속 보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바로 이틀 전에 말씀드렸던 네오센 같은 경우도 제가 그 네오센 같은 경우도 요 저점에 말씀드렸잖아요. 다음날 상승, 어제 급등, 오늘 같은 경우는 장중의 급등 이후에 잠깐 조정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 네오센 같은 경우도 이미 삼성전자 품질 테스트 통과했다. 이게 지금 그 엑시콘이 주로 공급하고 있던 거를 지금 네오센이 같이 이제 이원화시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올라가고 있는 게 분명히 눈에 띄고 있잖아요. 결국 내일 CPI 발표만 시장의 컨센트로만 나와준다면은 이렇게 지금 실적에 나올 수 있는 특히나 HBM 관련된 반도체는 다 급등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또 오늘 HBM의 핵심이 될 수 있는 종목 하나 말씀드릴 거니까 오늘까지 준비만 잘 해두신다면 내일의 급등 수익을 또 가져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네오셈까지 봤습니다. 근데 최현덕 매니저님 지금 한 오후 2시를 기점으로 2차 전지주들의 상승폭이 좀 줄어들고 있어요. 네. 먼저 에코프로의 분봉 차트를 보시면은 네. 현 구간에서는 갑자기 상승폭이 좀 확
줄어들면서 네. 0.62%의 상승만 나타내고 있고요. 포스코 홀딩스의 경우에도 두시 운 IR이 있었거든요. 네. 당시에 2030년까지 2차 전지에서 매출을 62조 원가량 내겠다라고 상향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승에서 하락으로 전환해서 네. 이제 뭐 보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좋은 뉴스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세론성으로 보는 거 아닌가? 여전히 공매도와의 전쟁은 좀 이어지는 건가? 걱정하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오늘 두 번째 종목이 이제 그 배터리 기업인데 네. 지금 배터리 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 에코프로는 지금 100만 원 찍은 걸 갖고 전통적인 분석 방법으로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좀 밈 주시로 올라간 거기 때문에 최근에 올라간 것도 그런 모습이라서 여기서 사실 뭐 더 올라간다 해도 이상하지 않고요. 잠깐 조정이 나온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이상하진 않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뭐 5% 10% 움직이는 정도의 움직임 같고 어떤 의미를 두고 본다면은 뭐 앞으로 대응하기 너무 어려운 거고 다만 지금 이 배터리의 성장성은 네. 뭐 확실히 담보가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3년 뒤에 나올 실적이 미리 땡겨온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 사실 어떤 그 변동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럴 때마다 좀 그 어떤 종목을 좀 분석을 하셔갖고 저점 매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어제 오늘 보면은 사실 지금 리튬 관련해서 그렇고 지금 이제 그 중국이 광물 수출을 제한한다고 하면서 지금 2차 전지 소재 기업도 더 올라가는 모습이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이런 소재나 장비 부품주는 오히려 이렇게 빠졌을 때 좀 저점 매수를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두 번째 종목 배터리 기업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갑자기 이제 2차 전지를 좀 대표하는 굵직한 기업이죠. 지주사로단에서 본다면 포스코 네. 홀딩스와 에코프로가 있을 텐데 그렇죠. 그들이 분봉으로 갑자기 상승폭을 반납하고 하락 전환해서 무슨 일인가 걱정하셨을 거예요. 근데 들어보니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더 올라도 이상하지 않고 네. 잠깐 조정을 봐도 이상하지 않다. 이런 거에 일일비하지 말면서 우리 방향성은 이쪽이 맞다. 그렇죠. 어쨌든 이 메가 트렌드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주가라는 게 매일 올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당연히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건데 그 조정 나올 때마다 악재가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한다면 가져갈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메가 트렌드는 지금 변함이 없으니까는 그런 관점에서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도 그럼 어떤 종목이 나오게 될지 시장의 메가 트렌드와 부합하는 두 종목으로 엄선을 해봤습니다. 네. 첫 번째 현덕이 덕분의 종목 키워드 보시죠. 후공정 인수합병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제가 반도체는 계속해서 후공정만 좀 말씀드리고 있는데 네. 왜냐하면 전공정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전진이 안 되는 거고 후공정으로 지금 뭐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로, 인텔 다 가고 있는 건데 지금 삼성과 하이닉스가 또 후공정에서 인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지금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요. 요걸 보면서 우리가 또 어떤 기업을 관심을 가져볼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끝이 아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두산이 테스라를 인수했잖아요. 그리고 바로 엊그저께 SK가 우리 또 그 반도체 테스트 기업이죠. ISC 지분을 인수하면서 지금 후공정 기업을 대기업이 계속해서 인수합병하는 그런 지금 이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끝이 아니다. 지금 SK나 두산은 지금 또 후보 물질을 계속해서 탐색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용을 좀 보게 되면은 일단 SKC가 ISC 지분 45% 인수하면서 약 5천억을 들여서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ISC 관련해서 제가 ISC 진짜부터 말씀드렸던 거고 TP 같은 경우도 이 ISC가 이제 이 SK로 넘어가게 되면서 삼성전자 메인 공급사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올라갔던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된 거고 작년에 이미 두산 같은 경우는 테스라를 인수해서 추가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역시나 두산 같은 경우도 테스라의 최대 주주 지분 37%, 38% 가져가면서 인수가 된 거죠.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 후공정을 키워야 삼성전자도 TSMC 잡을 수 있는 거고 하이닉스도 지금 HBM에 있어서 삼성전자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건데 지금 SKC가 신규 M&A에 1조에서 2조 원을 투입 예정이다라고 이번에 발표했고요. 그다음에 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미 1조 원을 확보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럼 이 돈이 어디로 들어갈 것인가 문제인 것이고 지금 SKC가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선 이유는 원래 삼성전자에 있어서 드림보다는 좀 드림 시장에서는 좀 밑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HBM에서는 지금 1위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에서 뺏기지 않겠다라는 거고 삼성도 절대 SK한테 지지 않겠다라고 해서 이 HBM 쪽 후공정으로 지금 깊숙이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내일 SK에 지금 이 기간 IR까지 있는 건데요. HBM에 대한 방향성이 확실히 나오겠죠. 그런 관점에서 이쪽에서
또 한 번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하나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반도체 안에서 특히 후공정, 패키징 쪽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했던 최현동 매니저였거든요. 네. 오늘은 어떤 관련주가 나오게 될지 첫 번째 공략으로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종목은 제우스입니다. 많은 분들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고 네. 한번 급등이 나왔다가 지금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오. 지금 또 너무나 좋은 기회라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일단 세정 쪽에서는 국내 1등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웨이퍼 한 장을 세정하는 걸 싱글이라고 하고요. 여러 장을 동시에 세정하는 것을 배치라고 하는데 이 여러 장을 동시에 세정하는 기술을 갖고 있는 것은 제우스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이 세정 부분에서 매출이 64%인데요. 자, 이 웨이퍼를 동시에 세정하는 것이 국내에서 유일하고 전 세계도 좀 두 군데밖에 없거든요. 근데 왜 동시에 세정하는 게 중요하냐? 아시겠지만은 HBM은 드램을 쌓아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동시에 세정을 해야 되는 건데요. 동시에 세정을 하는 게 지금 제수가 국내에서 유일하다는 얘기입니다. HBM 때문에 세정 공정 수요가 확대 요인이다라고 하는 건데 일단은 쉽게 생각하시면 TSV 공정이 이 드램을 여러 개 겹쳐놓고 구멍을 뚫어서 그 구멍 안에 이제 그 전도체를 채워가지고 이 신호를 연결하는 거 아니야? 신호를 연결하는 거잖아요. 구멍을 뚫고 나서 전도체를 채울 때 그 부분이 깔끔하게 돼 있어야 불량이 안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그 TSV 본딩 과정에 있어서 구멍을 뚫고 나서 세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건데 그 세정을 담당하는 게 바로 제우스다라는 얘기고 이 반도체가 미세화가 되면서 더 집적화되면서 이 관리해야 되는 그 피터클이 점점 작아지고 있다 보니까는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고 그 과정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HBM 관련해서 가장 수혜볼 게 제우스인데 사실 최근에 리폴로 관련주가 다 급등했었고요. 제우스 아직 올라간 게 없었죠. 그런 거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HBM 핵심 TSV 공정에 있어서 세정이 잘 돼야 수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리폴로 그 공정에 관련된 장비 종목들도 수혜입니다만은 이 세정이 어떻게 보면은 수율의 핵심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제우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한번 정고점을 뚫고 나서 신고가를 기록하다가요. 최근에 한번 조정이 나왔죠. 제가 최근에 무료 방송에서도 조정이 나왔던 종목들 많이 말씀드렸던 건데 제우스가 지금 조정이 충분히 나왔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놓친다면 제가 볼 때는 나중에 좀 후회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거고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HBM이 있어서 세정이 어떻게 보면 핵심이다라고 봤을 때 다시 한번 정고점 돌파하는 것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일단 목표가를 4만 원까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단기입니다. 손절가는 34,0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상승 이후에 또 조정을 받아줬기 때문에 최근에 좀 소개해드린 반도체 주가의 차트가 비슷했던 것 같아요. 네. 시세 분출하고 잠깐 쉬어갈 때 이때가 타이밍이다라면서 저희가 재공략했고 실제로 그렇게 맞은 게 미코였거든요. 그쵸. 제우스도 보겠습니다. 목표 주가 4만 원, 손절가 34,000원 제시했어요. 이어서 두 번째는 흔들리지 말자. 이 배터리 쪽은 방향 메가 트렌드다라고 했는데 네. 에코프로가 황제주 등극했다라 이 타이틀과 함께 볼만한 종목 뭐가 있을까요?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릴 건데 네. 이게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왜 올랐냐면 이게 사실 3, 4년 뒤에 실적을 땡겨온 거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전통적인 분석 방법으로는 에코프로의 가치를 설명하기 힘들어요. 근데 어쨌든 100만 원을 넘어서면서 황제주가 되고 있는 건데 네. 이게 다 지금 공매도를 누르고 올라간 거고 맞아요. 공매도를 누르고 올라간 게 누구냐? 다 개인 투자자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사실 어떤 그 기세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봐야지 이거를 그냥 전통적인 방법으로 어떤 분석한다면은 놓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2차적인 투심에 개인 투자자들이 펄펄 끓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에코프로가 이제 황제주가 됐다는 이야기인데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이 공매도가 상당히 많았던 종목입니다. 근데 공매도를 이긴 게 바로 개인 투자자들의 투심이다라는 거죠. 연초에 에코프로가 기억나시죠? 11만 원이었습니다. 지금 100만 원까지 올라와 있는 거죠. 연초면 얼마 안 되잖아요. 뭐 몇 년 전도 아니고요. 연초 몇 개월 전부 대비해서 지금 거의 9배, 10배 올라와 있는 겁니다. 이게 뭐 굳이 이유를 따지자면은 에코프로가 이제 MSCI 한국 지수 편입하는 거 이게 지난번에는 너무 올라와서 안 됐다라고 해서 실패했던 건데 이번엔 될 거다라는 건데 근데 사실 이것만으로도 또 이렇게 올라간다는 게 이해가 안 되죠. 그냥 밈 주식으로 우리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여기서 우리가 굳이 한번 이유를 찾아보자면은 제가 아까 이제 이 메가 트렌드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아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글로벌 친환경 자동차 시장이 연평균 30%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글로벌 시장에서 친환경 자동차는 친환경 자동차는 이제 수소차 다 포함되어 있는 건데 전기차가 대부분인 것이고요. 이만큼 성장하고 있고 특히나 이번 연도 내년까지 봤을 때 미국 시장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 메가 트렌드는 변하지 않는다고 본다면 저는 에코프로는 지금 못 사겠습니다. 다만 이 에코프로가 올라간 것만큼 그만큼 수익을 줄 수 있는 이 2차 전지 종목을 또 하나 말씀 좀 드려보면서 역시나 공매도가 있는데요. 공매도가 줄고 있기 때문에 쇼커버링 가능성으로 급등 가능한 그런 종목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에코프로를 좀 사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네. 이 종목을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네요. 두 번째 현덕이 덕분에 종목 공개해 보겠습니다. 코스모화학이에요. 네. 오늘 코스모화학의 주가 상승도 눈에 띄던데요. 그러니까 일단 오늘 상승만 본다면 탑선에 들어가고 있고요. 네. 다만 주가의 위치를 본다면은 바닥에서 저점을 딱 잡고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접근하는데 그렇게 좀 부담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황산 코발트를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하면서 2차 전지 소재 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코발트의 원광석으로부터 2차 전지의 양극재의 핵심 원료인 황산 코발트를 생산하는 게 바로 코스모화학입니다. 그래서 일단 양극 소재를 생산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폐배터리 그 공장을 이제 올해 7월부터 지금 7월달이잖아요.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되어 있는데 2차 전지 폐배터리부터 코발트 같은 것을 회수해서 여기서 원료를 추출해 갖고요. 이 리사이클 공장을 만드는 건데 이게 6월달에 완공해서 7월부터는 이제 가동 계획한다라고 돼 있던 건데요. 지금 그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 거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공매도 거래 대금이 지금 감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에코프로도 공매도가 숏커버를 바뀌면서 급등했던 거였거든요. 그만큼 지금 이 코스모학 같은 경우도 이 공매도가 이제 질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투자 심리가 더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 공매도가 숏커버링 바뀌면서 급등 가능성이 있는 게 바로 코스모학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차트를 한번 좀 볼게요. 차트 보시면 이제 주가를 좀 돌려놓은 상황이라서 주가의 위치는 아직까지 부담이 안 됩니다. 한번 올라갔던 적이 있었죠. 그때 대비해서 많이 빠져 있고 다만 지금 공매도가 많이 쌓여 있는 건데요. 공매도가 감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쇼커버링 나왔을 때 큰 급등 가능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일단 목표가는 7만 원까지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는 5만 2천 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모화학이 오늘의 두 번째 종목이었습니다. 목표 주가는 7만 원, 손절 가격은 5만 2천 원. 오늘 오른 것만 보지 말고 최근에 이제 바닥 다지고 올라서고 있는 흐름도 보자, 기세도 보자라고 정리해드렸어요. 이외에 시장에서 또 눈여겨봐야 될 이슈라던가 종목은 어디서 더 체크해볼까요? 어제 말씀드렸던 미코, STI 다 급등하고 있는 건데 내일 하이닉스 IR이 있거든요. 네. 기관 투자자들 상대로 이제 어떻게 보면 비공개 IR인 건데 여기서 이 나올 내용들 미리 좀 알아볼 겁니다. 4시 시작하는 무료 방송에서 말씀드릴 거니까요.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시고 4시부터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에서 궁금한 것들 최현덕 매니저와 함께 해결해 보시고요. 저희는 내일 시간 현덕이 덕분에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